안녕하세요. 테크크레이트 꿀단지 PD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성능은 좋은데 휴대하기 힘들고 배터리 사용시간이 짧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노트북 시장에는 실제로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그나마 휴대할 만하고 배터리 사용시간이 준수한 게이밍 노트북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노트북은 기존 제품들과는 조금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는 MSI의 GS66 스텔스 10 SD입니다. 기본 스펙을 살펴보면 인텔 10세대 i7 10750H CPU,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60 Ti 그래픽카드, 16GB 램에 512GB NVMe SSD, FHD 해상도의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15.6인치 디스플레이까지 눈에 확 들어오는 특별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려 99.9W씩 대용량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노트북 합판을 뜯어서 살펴보면 아래쪽으로 배터리 꽉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6578mAh 99W가 적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빵빵해서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오버워치를 계속 플레이했습니다. 배터리로 게임을 하면 프레임 드랍 현상이 있어서 지포스 익스페리언스에서 배터리 부스트 60프레임을 최대 설정을 하고 배터리 99% 상태에서 최고 성능 모드를 켜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오버워치 낮은 옵션으로 게임을 했고 30에서 40fps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모드에서 성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쿨러는 최대로 돌고 있으니까 CPU와 GPU 온도가 모두 40도대로 굉장히 준수합니다. 게임 1시간 경과 후 배터리가 32%가 남았고 배터리가 30% 아래로 내려가자 프레임 드랍이 한 번 더 일어나서 게임을 더 이상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버워치를 조금 아쉬운 수준이지만 1시간 정도 플레이하고 배터리가 30% 정도 남았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한다는 것은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하는 것과 달라서 외장 그래픽카드에 쿨링 시스템을 갖춘 게이밍 노트북으로 1시간 플레이하고도 30%가 남았다는 것은 배터리 사용시간이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행기 탑승 시 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이 가장 엄격한 미 연방항공청의 기준에 의하면 99.9W가 최대거든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 이 녀석을 들고 비행기를 탑승할 수가 있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갈 수 있는 곳이 없네요. 합판을 열었으니 조금 더 들여다보면 위쪽으로 3개의 쿨링팬과 7개의 히트 파이프가 자리 잡고 있고 가운데 2개의 8GB 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램 아래쪽으로 저장장치 슬롯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램이나 저장장치가 모두 듀얼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형은 정말 깔끔하게 MSI 용 로고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MSI에서는 코어 블랙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검정색이 가진 고급스러운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지문이 잘 묻는 재질입니다. 크기는 가로 358.3mm, 세로 248mm, 두께는 가장 두꺼운 곳이 19.8mm입니다. 무게는 디지털적으로 올려보면 2.176kg이 나오는데 2kg이 넘어가니까 무거운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외장 그래픽카드와 제대로 된 쿨링 시스템 99.9W 배터리를 탑재한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한 손으로 들어보면 무게 밸런스가 좋아서 그런지 수치만큼 무겁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마구 돌려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180도까지 펼쳐지네요. 요즘 투이너 노트북도 아닌데 180도 펼쳐지는 힌지를 적용한 제품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게 좋으니까 괜찮네요. 확장 포트는 왼쪽에 전원 썬더볼트 3와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C 타입 단자, HDMI, USB-A 단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마이콘 헤드폰 콤보 잭, USB 3.2 C 타입 1개, A 타입 2개, 유선 램 포트가 있습니다. 측면을 살펴보다 보니 방열구가 여기저기 참 많습니다. 합판은 당연하고 좌우 측면과 힌지가 있는 뒤쪽, 키보드 위에까지 사방으로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발열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뒤에서 게임을 하면서 내외부 온도를 모두 보여드립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는 스틸 시리즈의 퍼키 RGB 키보드를 사용해서 키 하나하나가 다양한 색상을 지원해서 노트북을 닫았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게이밍 노트북다운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키보드 자체는 15.6인치 제품임에도 숫자 키패드가 들어가지 않아서 문짝기 하나하나의 크기가 조금 더 커서 타이핑을 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숫자 키패드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비즈니스용인 학생용이 아닌 확실한 게이밍용으로 타겟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타이핑 소리를 직접 들어보세요. 터치패드는 딱 봐도 좌우로 많이 넓어요. 요즘 노트북에 마우스 하나 좀 다들 들고 다니긴 하지만 터치패드를 사용할 일이 있다면 넓어도 좋고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스무스 글래스 재질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돈을 조금 들이면 터치패드도 고급스럽네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타입인데 240Hz 고주사율이 인상적인데 GTX 1660 Ti 그래픽카드 가지고 배그나 오버워치 등의 게임에서 240프레임을 뽑아낼 수 없어서 고주사율이 조금은 오버스럽게 느껴집니다. 디스플레이의 색상 표현은 sRGB 100%, NTSC 72%로 그래픽 작업을 하기에도 무난한 수준인데 준수한 성능의 배터리 용량까지 고려하면 크리에이터를 위한 영상 작업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I 트루 컬러를 사용해서 다양한 컬러 모드 사용이 가능하고 직접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도 됩니다. 스펙상 최대면 밝기는 300니트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벤치마크는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보니 총점 13,394점이 나왔고 그래픽스 스코어는 14,713점, CPU의 성능을 의미하는 피직스 스코어는 18,509점이 나왔습니다. 고성능 PC 테스트에 사용하는 타임스파이도 돌려보니 총점 5,799점, 그래픽스 스코어 5,605점, CPU 스코어 7,214점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성능 게임을 하기에 충분히 좋은 점수고 CPU와 GPU의 점수 밸런스도 괜찮네요. 배틀그라운드 테스트는 울트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80프레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GPU 온도는 69도에서 70도, CPU 온도는 85도에서 90도를 기록했습니다. 게임 중 중간 옵션으로 변경하니까 120프레임 내외를 기록했고 GPU 온도는 70도 정도, CPU 온도는 85도에서 89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낮은 옵션에서는 130에서 150프레임까지 조금 널뛰기를 했고 GPU 온도는 70도 정도, CPU 온도는 86도에서 89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버워치는 최상 옵션으로 게임을 시작했는데 80에서 90프레임 정도를 기록했고 GPU 온도는 67도, CPU 온도는 70도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게임 중 높은 옵션으로 변경하니까 110에서 120프레임 내외를 기록했고 GPU 온도는 67도에서 69도, CPU 온도는 75도에서 80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옵션에서는 140에서 180프레임까지 기록을 했고 GPU 온도는 69도 정도, CPU 온도는 80에서 85도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배그나 오버워치나 최고 옵션에서도 무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고 GPU 온도는 상당히 준수하고 CPU 온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고 성능 모드에서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중에 외부 온도까지 체크해보면 보통 35도에서 40도가 나오고 최고 42에서 43도까지 기록하는데 충분히 훌륭한 수준입니다. 영상 전반부에 배터리 테스트를 보여주면서 배터리 사용 시 프레임 드랍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직접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면 배그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 시 140에서 150프레임 정도 나오다가 전원선을 뽑자 프레임이 40프레임 내외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제한되는 만큼 GPU와 CPU 온도는 내려갑니다. 다시 전원선을 연결하면 프레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장 그래픽카드의 쿨링 시스템까지 풀로 돌아가면 전력 소모가 워낙 심해서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당연하다고 말해도 되는 현상인데 배터리로만 게임을 할 때 어느 정도 성능이 유지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쿨링 시스템이 최대로 돌아갈 때 소음은 게임 소리를 끈 상태에서 68dB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할 때 돌아가는 쿨러의 소리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웹서핑, 영상 시청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저소음 모드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디오는 스피커 위치가 노트북 하단이 아니라 상단에 있기도 하고 ESS사의 사브레 하이파이 덱을 탑재해서 하이레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음질이 준수합니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때 충분히 만족스러운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할 수가 있는 나이믹 사운드 쉐어링이 들어가서 누군가와 영상을 볼 때 참 좋은데 솔로들에겐 미안합니다. 그 밖에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전원 어댑터가 상당히 슬림해졌습니다. MSI가 과거에 다소 뚱뚱한 전원 어댑터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괜찮아졌습니다. MSI의 GS66 스텔스 10SD는 8월 30일 기준으로 온라인 마켓에서 프리도스 모델이 기본 옵션으로 약 18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이외의 단점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이 녀석은 최소한 이 비용을 투자했을 때 소비자에게 그만한 가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99.9W씩 대용량 배터리, 외장 그래픽카드, 제대로 된 쿨링 시스템까지 갖춘 것을 감안하면 2.1kg이라는 무게가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죠. 그리고 제법 날렵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물론 노트북 구매 시에 가치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체감되는 정도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 영상도 괜찮고요. 이것도 볼만해요. 최신 영상이에요.